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명지대학교 이영건 교수입니다. 경제신문을 좀 쉽게 읽어보자 하는 뜻에서 경제용어 해설 이리저리 좀 쉽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소득 또는 명목소득, 실질소득 또는 가처분 소득 해가지고요. 우리들에게 가장 민감한 게 인컴, 소득인데 그때 용어가 좀 다양해서요. 어떤 데 이렇게 신문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약간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득이라는 건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의 총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?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요. 나름대로 한 달 동안 버는 돈, 이거를 일단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소득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그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양이 크다 하는 뜻이고,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진다 하면은 일단 그 사람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좀 적어서 벌어들이는 돈의 총량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. 따라서 소득이라는 건 영어로는 income이라고 합니다. income, 들어오는 돈이다 하는 뜻이죠.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다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, 명목소득, 실질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이라는 건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조금 좀 헷갈리실 가능성이 있죠. 일단 명목소득은 nominal income이라고 그러는데, 일단 들어오는 총량을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이영건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억이다. 그럼 이영건의 교수의 명목소득은 일단은 1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. 사실은 이 명목소득이 클수록 좋긴 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. 그걸 이제 제가 차례차례 빼드릴 텐데, 작년에 비해서 일단 지금 금년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전혀 거기에 계산이 되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2011년도 제가 벌은 모든 돈의 총량, 이거를 일단 명목소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명목소득이 일단 높아진다는 건 그런 대로 괜찮은 건데, 중요한 거는 우리 손에 얼마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실질소득의 양이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거죠. 명목소득이 늘긴 늘었는데도 이상하게 그 나라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서 제가 작년에는 1억을 벌었다가 금년에 1억 1천만 원을 벌어서 10% 정도 명목소득이 올라가는데 물가 상승률이 20%다. 그러면 저는 사실은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저에게 들어오는 소득은 적게 되는 꼴이 됩니다. 이렇게 금년에 제가 받은 모든 봉급 또는 다른 데서 번 돈에 대한 총량에서 작년 대비 물가 상승률만큼을 뺀 실질적인 소득을 우리는 실질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,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 봉급 얼마 올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었느냐 하는 계산을 민감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. 요즘엔 그래도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이 4, 5%밖에 안 되지만 과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같은 때는 1년에 20% 이렇게 많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서 말이죠. 명목소득이 좀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. 따라서 실질소득, 손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냐 하는 것은 명목소득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다. 그럼 마지막으로 가처분소득이라는 게 뭐냐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요 실질소득에서요, 이제 나갈 돈들이 있죠. 여러분들 봉급쟁이인 경우에는 가장 제일 먼저 뛰는 게 이제 소득세, 이렇게 세금으로 반드시 나갑니다. 아주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국세청에서 돈 딱 띄죠. 그다음에 의료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부 뛰어가고요. 국민연금 이런 거 띱니다.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쓴다든지 하면은 매월 나가는 이자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런 비용을 전부 빼고 나서 정말로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딱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것, 이것을 우리는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따라서 실질 소득이 커지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고요. 그 안에서 세금, 보험료, 연금, 그 다음에 무슨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야 실질적으로 다른 경제 활동을 하는데 유리한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소득, 명목소득, 실질소득, 그리고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